12월까지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달, 호황으로 갔다가 심체 불황으로 갔다가 또다시 호황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클의 주범은 11월부터는 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시작하거든요. 똑똑 두드리시면 톡톡 답변해드립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부동산이 어렵고 골치 아프신 분들을 위해 톡톡 부동산을 열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전문가이신 장용동 선배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지난해까지 떠오르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 살 땐가 또는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한번 이렇게 리뷰를 쭉 이렇게 해보면 지금 상황이 어디쯤 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요즘처럼 좀 경제가 안 좋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새 상가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내가 임대 준 그 상가가 장사가 안 된대. 그리고 내일 모레 곧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권리금도 달라고 그러지 뭐 나간다고 그러지 하면 보니까 상가 주인들이 밤잠 못 자는 경우들도 많을 거거든요. 바로 네. 이제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모든 게 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큰 경제 속에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자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경제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그래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보면 은행 이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뭐 근데 작년, 재작년처럼 저금리가 돼가지고 뭐 심지어 뭐 제로금리도 있어. 일본 같은 경우에 0% 마이너스 금리 네. 있잖아요. 그것처럼 돈을 빌리는데 내가 이자를 전혀 안 준다고 그러면 그 돈 빌려다가 집 사면 올라가면 많이 남겠죠. 그쵸. 그러니까 빌려서 집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작년, 재작년은 또 갭 투자가 또 유명해가지고 굉장히 확대를 많이 됐죠. 갭 투자 잡으려고 정부에서도 난리 정책을 쳤죠, 많이 굉장히요. 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소지가 올라가죠. 상당히 많죠. 반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반비례의 관계가 반비례 이제 형성을 관계. 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급의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 현성 기자는 경제학 공부했죠? 굳이 여기서 안 밝히셔도 그래요?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밝히세요?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공급이 그렇죠. 많아지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부동산도 바로 이제 크게 작용을 네. 하거든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빌라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한 79만 가구 정도 돼요. 되죠. 맞네요. 엄청나게 네. 많은 거죠.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집값이 안정되려면 우리가 얼마 정도 주택이 있으면 될까? 대략 한 35만 가구에서 40만 가구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2배 되는 거 가까이 아닌가요? 공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집값이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 그렇죠. 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들은 지금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해서 네. 맨 뭐 입주하는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많겠네요. 미분양 많고 인구가 네. 줄어들고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시장이 이제 가라앉는 현상들. 뭐 서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지금 이제 연간 한 8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해야 서울에 있는 주택 시장이 이제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했어요. 많아요? 네. 근데 많이 부족하지 했는데 않아요? 많았는데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 기자도 집 구한다 그러면 빌라 가겠어요? 아파트 가겠어요? 전 빌라부터. 돈이 없어서. 지금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낡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또 새 새 아파트를 아파트. 또 좋아하고 많이 아파트를 8만 가구 이상씩 공급을 했더라도 아파트 공급은 3만 가구, 4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아파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아파트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지금 뭐 또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해서 재건축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재개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유일하게 드는 것은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에 몇 가구씩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합쳐서 도시대생 뉴딜. 그렇지, 제 뉴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몇 가구씩 이제 여러 가구를 짓게 만드는 건데 그건 가구 수가 한 뭐 그쵸. 많아야 50가구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지금 또 안 나올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 3년 지나면 또 영향을 미치겠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뭐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심리적인 네, 것도 요새도 있어요? 뭐 집을 팔까 말까 하는 거 심리적인 고민이잖아요. 네. 언제 사람들이 막 팔고 막 사고 싶고 이런 심리가 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심리가 2월 정도에 네. 어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전세 가격 꿈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히 방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집을 사야 할 것 같은데 2월 정도? 그렇죠. 전세를 옮겨가야 할 것 같은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개업소에 이제 나와서 매물을 자꾸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되잖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 그렇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이렇게 12월까지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달 그게 2월. 2월이에요. 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에 집값이 오르는 시기니까 2월 달에는 사실 집을 안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 필요한데 그때 또 어쩔 필요한-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네.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네. 1년의 에너지를 보면 2월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가 4월, 5월 이렇게 가면 밑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크게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때는 누가 매물 문의도 않거든요. 문의를 안 오면 그게 이제 급매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집을 팔으려고 하는 사람 많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깎아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 6월 가서 급매물을 사는 시기고 2월이나 3월은 사실은 집을 파는 시기예요. 비싸게. 가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영향이 8월 15일 날 해수욕장 문 닫고 뭐 하면 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가장 전성기 가을 이사철을 보이다가 10월 달에 이사 가고 그다음에 11월부터는 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도 가을에 9월 달 정도는 집을 팔을 시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가서는 급매물을 살 시기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사 성수기 때만 심리적으로 부안이 등해서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집을 사고 거래를 많이 하죠. 그건 좀 우리가 잘못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네.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죠. 심리적 요인까지 다 고려해서 사야 되는데 또 당장 급하면 또 어쩔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책적인 요인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요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정책은 지금 많이 겪었잖아요. 9.13 대책 같은 경우에 뭐 신도시 만들고 도시 안에 또 새롭게 공급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세금을 종합부동산에서 많이 물리고 재건축 연수를 뒤로 늘리게 되고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부동산 막 규제. 내놓으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게 정책 변수라고 할 수 네. 있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 정책을. 근데 과거에 보면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을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집을 한 채 지으려면 거기에 사람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 짓는 데만 파급효과가 큰 게 아니라 이걸 또 거래하는 데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침체가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팔고 사고 하는 중간에서 거래해 주는 중개업소.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 달에 한 건 정도 거래해가지고 수수료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또 집이 이렇게 막 오고 가고 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삿짐 업체들. 지금 이사 건수가 갑자기 줄어들었으니까 줄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네. 이렇게 해서 저 바닥에서 서민층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그마한 소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을 좀 부양해야지 하면 이제 싸게 돈도 빌려주고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네. 그랬고 박근혜 네.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 부양책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경기하고도 연결돼서 좀 좋아지는 쪽. 그래서 정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것도 부동산 경기가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환위기가 와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를 살려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을 다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그 푸른 여파가 한 4년, 5년 정도 지나니까 한꺼번에 표출을 해서 이제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압박을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뭐 종합부동산 이제 그때 신설돼가지고 그때 생긴 거죠. 굉장히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실수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 조여진 게 조금 풀릴만 할 때 집을 한꺼번에 또 그때 사게 되니까 또 다시 폭등하는 장세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호황으로 갔다가
침체 불황으로 갔다가 또 다시 호황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을 계속 그리게 되는데 그 사이클의 주범은 역시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부동산이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에서 다주택자들을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양도세도 무겁게 그쵸. 물리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잘한다고 봐요. 저도요. 네.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있기 네.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과정을 하면 안 되죠. 그게. 그쵸.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여파들이 절벽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첫째로 이제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부동산도 함께 움직인다. 경제가 호황이면 부동산도 같이 호황이고 또 경제가 침체되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죽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금리와 함께 움직인다. 근데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게 반비례적 성격이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대출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가 좀 꺼려지시죠. 근데 또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수급 문제. 네. 아주 기초적인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정책 문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올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호재를 내든다면 우리가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침체되는 장세가 되고 있는데도 오르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도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올라갔어요. 어딘지 그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게